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는 2001년에 출범했습니다. 처음에 40명의 정원으로 출범했는데 너무나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과가 되다 보니 현재는 정원 120명 그리고 3년제 전문 학사 학위를 가진 그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직접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또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해서 재수 기간을 거쳐서 2년 준비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역 때 고3 때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즐겁게 음악 했을 때였고 또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재수를 각오하고 있던 때여서 그때는 그냥 큰 부담이 없었는데 재수 기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쳤을 때는 이제 큰 부담이었죠. 이게 여기서 실패하면은 1년을 또 준비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 학교들 중에서 여주대를 시험을 쳤는데 이제 다른 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한 학교에서는 시험 치기 1시간 전부터 대기를 하는데 말도 못하게 해요. 그 대기장 안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목도 못 풀고 그래서 목이 너무 잠겨서 시험을 망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바로 다음날 여주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선배들이 이제 긴장 풀어주시고 스태프분들이 긴장 많이 풀어주셔서 들어갔는데 또 교수님들께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도 많이 건네주시고 긴장을 많이 풀어주셔서 질문도 여러 가지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처음 만났지만 편안한 장소에서 그래서 역량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학년 때 있었던 트랜스크립션이라는 수업이 가장 인상이 깊고 그냥 기다려지던 수업인데요. 이 수업은 이제 가요를 주로 다루는 이제 그런 수업인데 가요를 이제 기존 가요를 편곡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원곡 그 자체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올라갈 때도 있는 수업이에요. 합주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 무대 위에서 수업 날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맞춰보는 그런 수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발 상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좀 잘 대처하나 그런 노하우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소통을 위한 그 별도의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카페라든가 뭐 블로그 형식의 이런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정식 그 도메인을 가진 그 호스팅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과 학생들의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또 교수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 수업 강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 특수리듬 연구라는 수업이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하는 수업인데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폴리리듬이나 그런 또 라틴 리듬 중에서 복잡한 것들 그리고 이제 박자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연주할 수 있을까 구조를 알아내는 이제 그런 수업이 하나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스타일과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각자 음악적인 경험들을 뭉쳐서 그게 하나의 어떤 밴드나 팀으로서 창작을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실용음악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밴드가 함께 창작할 때부터 처음 작곡부터 밴드가 리허설을 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자의 아이디어들을 아무리 사소한 아이디어들에도 그것을 음악화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한 3-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재즈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즈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수업 시간이 끝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재즈 이제 스탠다드 곡들을 가지고서 연주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잼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즈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잼데이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선배들이 되겠죠. 선배들과 함께 코멘트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스탠다드 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곡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 잼데이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곡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작곡의 밤이라고 작곡들만의 이제 공연 시간이 있어요. 정기 공연이 아니라 학기 말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만든 자작곡을 뭐 연주곡도 괜찮지만 이제 보컬곡 같은 경우는 작곡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많고요. 꼭 무조건 우다다닥 하는 엄청난 스케일의 공연이 아니라 피아노와 자기 목소리만 있어도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니까요. 작곡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든 자작곡을 가지고 그 발표 시간에 발표를 해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크고 저희의 관심도 너무 많으시고 어떻게든 저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시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런 커리큘럼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수업에 있어서 저는 정말 좋은 양질의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 내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공연 같은 게 있을 때 선배들이 이제 자기들 동기들하고만 이렇게 팀을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후배들한테도 이제 다가가서 뭐 팀 같이 하자,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선배님들한테 가가지고 팀 같이 하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좀 서로의 그런 동기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선후배 간의 그런 좀 친근감을 최대한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희 학교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체능 계열이니까 신입생으로 입학하기 전부터 이제 선배들에 대한 군기나 텃세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들어와서 막상 들어왔는데 뭐 학회에 있는 그런 선배 임원들도 그렇고 선배분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챙겨주시고 뭐 텃세나 군기 그런 거 없이 저희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사했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졸업 후에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다니면서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팀으로 지금 여기저기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고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졸업 후 목표가 있다면 이제 그 팀을 그대로 이제 앨범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공연 같은 거 다니면서 팀 홍보, 뭐 앨범 홍보 이런 거 하면서 뭐 요즘은 SNS도 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 이제 저희 영상들도 올리면서 최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좀 부딪혀보고 싶어요. 음악 스타일을 한 가지로 이렇게 고집하지는 않고요. 실용음악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 음악들이 섞여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어떤 그런 대중음악을 우리가 표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거를 잘 융합하고 저희가 가리키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을 그 학생 스스로 수용해서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음악을 제시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그 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을 저희 여주대학에서는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생각하고 모든 교수님들이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능력을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첫째는 해야 됩니다. 달랑 한 곡만 준비해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하면 별도의 그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선곡을 잘해서 너무 이렇게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 필요 이상의 어떤 뭐 고음을 지른다든가 노래의 경우에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이런 레퍼토리를 잘 골라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입시를 와서 이렇게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열심히 이것을 위해 노력해왔고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좌절을 맛본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믿고 준비한 것들을 잘 해낸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믿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험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뭐 재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오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육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문제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을 실천처럼, 또 실천을 연습처럼. 예. 이렇게 입시장에서 안 떠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와가지고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아마 살아가면서 가장 또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자신이 잃어야 될 것, 또 앞으로 갖지 못해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물론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충실하게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까지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넘어서기까지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실함, 그리고 연습, 그 연습이 있어야만 그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또 좀 다양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잘 즐겁게 놀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보고, 이 모든 삶의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면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겪어야 좋은 음악인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음악인을 넘어서서 한 사람으로서의 좋은 사회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물론 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저는 체험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선배든 뭐 스승님이건 또 가족이건 누구든 다 자기 삶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그런 경험들을 실제 음악 속에서 그 표현하는데 또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한다는 자세, 그 공부한다는 자세만 있다면 괴로운 뭐 입시 과정이나 이런 연습 과정 같은 것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